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많아서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애초에 자신감이 아닙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감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익숙한 환경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잘 아는 분야에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맡은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더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는 순간 어떻습니까? 새로운 팀으로 발령이 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섭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의 과거 성과를 모릅니다. 갑자기 쭈그러듭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가 두렵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능력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도 아닌데 자신감이 통째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감의 원천을 잘못 설정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수십 년간 동기와 성취를 연구했습니다. 2006년 그녀의 저서 마인드셋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능력에 대한 고정된 믿음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무력감을 만든다. 반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즉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과거의 성취를 기반으로 쌓은 자신감은 환경이 바뀌면 리셋됩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미래의 명확한 목표에서 나오는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성이 남들 눈에는 자신감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감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 하나를 깨게 될 겁니다. 왜 과거에서 끌어오는 자신감은 구조적 한계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이 바뀔 때마다 리셋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5년간 쌓아올린 실력과 평판이 있다고 합시다. 그 실력 덕분에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누가 뭘 물어봐도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직을 합니다. 새 회사에 첫 출근을 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과거를 모릅니다. 5년간의 업적은 이력서 한 장으로 압축되어 서랍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신입처럼 움츠러듭니다. 이건 마치 게임에서 레벨을 열심히 올려놓았는데 서버가 리셋된 것과 같습니다. 캐릭터의 스펙은 그대로인데 모든 업적과 칭호가 사라진 겁니다. 과거 기반의 자신감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환경이라는 서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서버가 바뀌면 자신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둘째, 항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걸 해봤으니까 자신 있다. 이 말은 듣기에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해본 적 없는 건 자신 없다. 근거가 통하지 않는 환경에 가면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면접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기반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과 선언. 이 차이가 생각보다 결정적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셋째, 비교의 함정에 빠집니다. 과거 경험에서 자신감을 끌어오면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했네. 더 높은 곳에 가면 항상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자신감은 녹아내립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력감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의 1990년 저서 학습된 낙관주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복된 실패와 부정적 비교에 노출된 사람은 새로운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비율이 약 2.5배 높았습니다. 과거를 자신감의 연료로 쓰면 비교와 무력감이라는 독이 함께 스며드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기반 자신감은 100m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온 길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00m로는 절대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목표에서 오는 방향성은 정확히 뭐가 다를까요? 첫째,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이 한 문장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성립합니다. 신입이든 팀장이든 실업자이든 상관없습니다. 목표는 현재의 위치와 무관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과거 기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선 나 아무것도 아닌데. 위축됩니다. 미래 기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걸 배워야 해. 이걸 얻어야 해. 몰입합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 해석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자세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미래의 목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는 과거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이 말은 힘을 잃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은 성립합니다. 증명이 필요한 자신감은 증명할 수 없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의지에서 나오는 방향성은 어떤 순간에도 유지됩니다. 이것이 자신감과 방향성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1번. 미래 정체성 문장을 작성하십시오. 핵심 원리는 단순합니다. 뇌는 명확한 문장으로 선언된 목표를 추상적인 바람보다 훨씬 강하게 인식합니다. 잘 되면 좋겠다와 나는 1년 뒤에 이런 사람이다는 뇌에 전혀 다르게 입력됩니다. 실행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나는 1년 뒤에 구체적 모습인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3개만 적으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30초만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도미니칸 대학교의 심리학자 게일 매튜스가 2015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목표를 글로 적은 사람은 적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높았습니다.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더 실전적입니다. 전략 2번. 매일 5분 미래 리허설을 하십시오. 인간의 뇌는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과 실제 경험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건 뇌과학에서 반복 검증된 사실입니다. 실행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에서 가장 어렵거나 긴장되는 상황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표정, 말투, 자세, 상대방의 반응까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상상하십시오. 이 5분짜리 리허설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두려운 상황이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잠깐 3번째 전략이 가장 강력합니다. 전략 3번. 과거 회고 질문을 미래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를 돌아볼 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뭘 잘했지? 뭘 못했지? 이건 전형적인 과거 기반 사고입니다. 잘하면 기분이 좋고 못하면 자책합니다. 자신감이 하루 단위로 출렁거립니다. 이 질문을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오늘 한 일 중에서 미래 내가 되는데 기여한 건 뭐지? 이 질문 하나로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아니라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분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알람을 밤 11시에 맞춰 두십시오. 알람 이름은 미래 질문이라고 적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 자체가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소중합니다. 다만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리셋되고 근거가 필요하고 비교의 함정에 빠집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미래의 명확한 목표에서 나오는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이 당신의 말투를 바꿉니다. 자세를 바꿉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남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감이라 부르는 겁니다. 오늘 밤 종이 한 장 꺼내십시오. 1년 뒤에 나를 3문장으로 적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방향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결국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